안녕하세요. 미국 부동산 투자부터 관리까지 네오집스의 에릭입니다. 오늘은 2탄으로 무엇을 준비했냐? 한국, 미국, 특히 이제 미국 부동산 취득했을 때 그리고 매각했을 때 알아야 되는 절세 방법. 손을 굉장히 많이 쓰시네요. 반대로 가야 돼요. 절세 방법. 네, 이 절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아마 오늘도 인트로 길다고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모셨습니다. US택스의 한아름 대표 회계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US택스 한아름 회계사입니다. 네, 미국 부동산을 매수했어요. 이때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이제 관심 갖는 게 절세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이제 고객분들 문의 많이 주시는 부분들 중에서 사실은 이제 미국의 그 일단은 두 가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거주 부동산에 대한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투자형 부동산에 대한 걸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게요. 거주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취득 단계에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에스크로를 통해서 이제 부동산을 구매를 하다 보니까 네. 그 부동산을 구매할 당시에 들어간 모든 비용들, 에스크로 그 트랜잭션에 포함된 부분도 있고 그 이외에 또 이 부동산을 찾기 위해서 뭐 비용을 지불하고선 하신 분들도 있고요. 재반 비용, 취득을 하는 단계까지 이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그 비용을 지출하셨다라고 한다면 취득가를 높일 수 있는 베이시스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세금상에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그 트랜잭션에 대한 증빙 자료나 영수증 같은 거를 다 잘 모아두셔야 나중에 캐피탈 게인, 양도소득이 발생하셨을 때 취득가의 베이시스를 더 올릴 수 있어서 양도 차익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취득 단계에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거주형 부동산이다 보니까 거주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공사 비용도 들어갈 거고 리모델링은 했을 수 있고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비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들어간 모든 비용들은 사실상 우리가 세금상에서 공제를 받으려면 지출한 비용에 대한 페이먼트에 대한 그 프루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고쳤는지 디테일한 그 스펙이 나와 있는 인보이스면 굉장히 좋고, 그리고 혹시라도 컨트랙터와 그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면 그 계약서가 또 프루프가 될 수 있고요. 네네. 그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가 있어야만 나중에 세금에서 처리가 가능한데, 그 부분은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 고객분들 케이스 보면 그 증빙 서류를 많이 안 모아 놓으셨어요. 대부분 그렇죠. 내가 컨트랙터한테 돈을 주긴 줬는데 캐시로 줬어요. 체크로 줬는데 그게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사실상 비용 처리는 가능하긴 한데 이건 나중에 감사의 대상이 된다라면 다 증빙 처리가 안 되게 되면 어차피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 같은 경우도 증빙 서류가 없으면 잘 처리를 안 해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유지하는 단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아마 네오집스 관리 서비스에서는 이런 증빙까지 다 한꺼번에 이제 모으셔서 나중에 언제든지 찾지 않고 이제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라고 잠깐 말씀드리면서 이어가시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 부지런하게 사실 안일하게 나중에 그냥 처리하면 되지 하시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 절세할 수 있는 팁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네, 이 면제받는 금액들은 좀 많이들 알고는 계실 거예요. 네네네. 그 거주해서 내가 이제 피지컬리 이쪽에 이제 거주 프라이머리 레지던스 공제라 그래서 이제 혼자서 살 경우에는 최대 25만 불까지 두 부부가 다 거주하면서도 거주하면서 양도소득이 발생을 했다면 최대 50만 불까지 가능하신데 이 50만 불의 연방세 소득뿐만 아니라 주소득까지도 다 줄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네. 그럼 이제 100만 불짜리를 구입했다. 근데 매도 금액이 이제 155만 불이다. 근데 이제 50만 불을 초과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5만 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출 내역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비용들이 만약에 5만 불이다 그러면 이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시거나 비용 공제가 좀 어려우셔서 예를 들어 4만 불, 5만 불 정도가 과세소득이 남는다라고 하더라도 보통은 부동산은 장기 보유가 많기 때문에 1년 이상이니까. 1년 이상 살면서 거주자 혜택도 받고, 근데 장기 양도세 같은 경우는 그 싱글 기준으로 4만 9천 불 정도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그 세율 구간에 봐도 0%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세금 하나도 안 내고 부동산을 팔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기지 공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전부 다 이제 캐시로만 구입하시는 게 아니라 네.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이 모기지 이자 공제 부분은 어떻게 되죠? 모기지 이자 공제. 모기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거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 A에서 공제가 되는데요. 이게 모기지도 우리가 뭐 100만 불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150만 불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최대 75만 불까지의 그 모기지 받은 원금에 대한 프린시펄에 대한 이자 부분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네. 자, 프린시펄 원금의 75만 불까지 이자 공제입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생각을 하시고요. 네. 자, 지금은 이제 거주용 부동산에 대해서 주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투자 임대용으로 구입을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 투자 임대용으로 부동산 구입하신 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투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1031 엑스체인지라 그래서 1031 뭐 엑스체인지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을 가장 그러니까 사실 과세가 안 된다라기보다는 텍스를 양도소득세, 캐피털 게인 텍스를 디퍼해서 사실 첫 번째 부동산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투자형 부동산으로 단순하게 리플레이스먼트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은 조건만 잘 맞으신다면 예를 들어 뭐 이런 그 윈도우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부동산을 보통 real linguistic property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팔게 되는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걸 1031 엑스체인지를 통해서 팔려고 한다면 우리가 45일 윈도우 45일 안에 사실 그 identification period라 그래서 이 윈도우까지는 이 두 번째 부동산 replaced property를 find out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그 첫 번째 부동산을 파는 그 기준은 첫 번째 부동산을 파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을 그 날짜를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는 사실 이 모든 escrow closing까지 해서 타이틀 체인지까지 돼서 두 번째 replace 되는 property에 대한 모든 재반 그 서류들이 다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조건들만 다 맞으시면은 이건 라이칸드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그 텍스를 디퍼 할 수 있고 또 이게 텍스를 디퍼 하려면은 그냥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QI라 그래서 이런 그 재반 그 보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IRS에다가 폼 8824라는 게 있어서 내가 이번 올해 이런 첫 번째 부동산을 팔았는데 이거를 리플레이스먼트 해서 두 번째 부동산 투자형 부동산을 샀다. 이거는 1031 엑스체인지를 통해서 샀다. 그래서 폼 8824를 IRS에 그 다음에까지 보고해야 되는 부분 그런 것들도 빠뜨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흔히들 내가 투자용으로 샀으니까 1031 익스체인지를 활용해서 세금을 이연받으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하시는데 네. 미국 내에서도 1031 익스체인지 성공률이 20% 중반밖에 안 돼요. 왜냐면은 내가 뭔가를 사려고 했을 때 사고자 하는 물건도 반대로 셀러가 1031 익스체인지를 해야 된다면 이분도 뭔가를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고 물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 1031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는 정말 좀 가볍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 계획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방금 이제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45일 이내에 통상 이제 제가 이제 다음 구입하고자 하시는 이제 리스트에 대해서 한 3개 정도 이제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180일 이 말이 180일이지 6개월 안에 에스코를 클로징하고 다시 또 클로징 한다라는 그렇죠. 게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원하는 매물도 있어야 되고 아까처럼 이제 매도자가 또 그분도 만약에 1031 익스체인지라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물고 물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좋은 절세 방법이지만 이 부분은 네, 계획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맞아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맞아요. 또 특히 이제 한국 해외에서 투자하시게 되면은 FIRPTA FIRPTA라고 부르죠. 네, FIRPTA.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이제 구입을 하실 때 네. 내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다 이제 체크를 그렇죠. 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바로 이 부분인데 왜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고 혹시 이제 외국인일 때는 어떤 부분을 이제 세금적인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해야 될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현재 예를 들어 한국인이라고 칠게요. 한국인들이 이제 미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또 보유하다가 이제 처분 단계에 있어서 캘리포니아 기준으로는 이제 에스크로를 통해서 이제 거래가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국세청은 사실상 이 피지컬리 그 미국 내에 있는 리얼 에스테이트를 소유한 그 포리너들에게 사실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포리너다 보니까 그냥 양도하게 되고 양도 차익을 세금을 자진해서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소위 말해서 그냥
팔기만 하고 튀는 사람들도 있기 네, 때문에 세금을 안 내고 이제 그냥 탈세를 할 수 있는 찬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법적으로 지금은 최대 15%까지 해서 사실 이 15%의 기준은 우리가 세일즈 프라이스에 대해서 세일즈 프로시드에 대해서 양도대금에 대해서 15%를 그 원천 징수, 위드홀딩을 해놓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에스크로우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은 에스크로우 자체가 이 세금을 원천 징수할 수 있는 위드홀딩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에스크로우를 다 이제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서 에스크로우 통해서 이제 중재를 해주잖아요. 이때 그 셀러의 매매 대금의 15%를 원천 징수를 해놓고 원천 징수된 서류 자체에 매매 대금 얼마, 원천 징수된 세액 얼마 이거를 다 작성을 해서 셀러에게도 에스크로우 페이퍼랑 같이 해서 제공을 해주고요. 그 서류와 그 다음에 위드홀딩한 세금 부분만큼을 IRS에다가 세금을 납부하면서 그 파일링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 한국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순 사실 매매대금에 대한 몇 프로면 양도차익은 얼마 되진 않는데 매매대금의 15%니까 굉장히 그렇죠. 많이 원천 징수를 하게 되고 하는데 지금 이 양도차익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3개월 이내 예정 신고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5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발생한 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내년 초 1월부터 해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실제로 내야 되는 세금에 대해서 정확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취득 단계에 들어갔던 비용, 유지하면서 들어갔던 비용에 대해서 공제를 다 하고 나머지 실제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하고요. 이거에 대한 소득세가 얼마, 근데 원천 증세된 세액이 얼마여서 환급을 받아야 되는 부분을 그때 돼서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1040 NR이라 그래서 그 비거주자들이 이제 미국 국세청에 그 보고해야 되는 양식이 있어요. 그걸 신청할 때 납세자 번호가 없기 때문에 ITIN 번호를 신청을 하면서 세금에 대한 환급을 신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같이 신청을 해서 단계 자체는 ITIN을 먼저 박을 받고 이 ITIN으로 해서 IRS가 텍스 리턴을 프로세스를 하고요. 텍스 리턴이 프로세스가 되고 나면 이 사람 이름으로 세금 환급 환급 체크가 이슈가 돼요. 그래서 그게 한국 주소로도 요새 다 와요. 근데 이거를 그 국세청에서 발행한 그 수표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외국한 거래은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 거래하시는 은행에 가시면 사실 어느 정도의 조금의 수수료만 내면 뭐 며칠 안에 캐시로 또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뭐 금액에 따라서 세관 신고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환급이 나중에는 이루어진다는 거. 네. 그러니까 위드홀딩이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100만 불에 매도를 했다. 그러면 15%니까 15만 불. 맞아요. 굉장히 큽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7월에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에스크로가 클로징이 8월 초에 됐다라고 하면은 8월 초에 100만 불 다 못 받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5만 불은 위드홀딩을 시켜놓고 그 다음 해에 텍스 보고를 하면은 맞아요. 그때 다시 이제 리펀드를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네. 이 투자를 하실 때부터 내가 매도할 때는 어떻게 금액을 받는 프로세스가 되는지도 맞아요. 좀 알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환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얼마 있으면 받을 수 있어라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저희 경험에 따르면은 ITIN까지 같이 신청하고서 환급을 받게 된다면 보통은 신청이 들어가고 이거는 전자파일로는 접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페이퍼로 해서 그 접수를 하고 나면 그 ITIN 이슈되는 게 한 2달 정도 걸리고요. 그 이후에 환급 체크가 나오는데 거기서 3달에서 3달 반, 많게는 4달까지 걸려요. 그러면 다 포함하면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환급 체크가 나오는 시간이 있고 국제 우편이 발송되는 시간까지 합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또 여기서 한국 분들이신데 미국에 유학을 왔다거나 잠깐 주재원으로 왔다가 받았던 소셜 번호가 있으실 수 있어요. 그 번호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ITIN은 이제 리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좀 다른데 내가 예전에 학생 비자 때 받았던 소셜 시큐리티 번호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소셜이 번호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ITIN 이 프로세스를 다 생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예전에 사용하던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내가 갖고 있는 체킹 어카운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2가지가 수반된다라고 하면 전자파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그
환급 체크가 이슈돼서 날라오는 시간까지 시간도 굉장히 세이브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빠르면 2주에서 3주, 그리고 좀 길어지면은 뭐 한 달 정도까지 환급 프로세스 더 적어질 수 있어서 혹시라도 그렇게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를 본인들 이제 회계법인이나 회계사랑 말씀하셔가지고 환급 절차 최대한 빨리 받으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크게 세 가지를 나눠봤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매입해서 이제 보유 시 네.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 이야기를 나눴고, 두 번째 이제 투자 목적으로 이제 하셨을 때 이제 텍스를 이연시킬 수 있는 템포럴 익스체인지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외국인일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위도 홀딩을 해야 되는 이제 펄타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드디어 또 이 시간, 이 세 가지 중에서 분명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벌써 오늘의 네오집스 꿀팁, 네꿀. 네, 오늘 꿀팁 어떤 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절세 비법, 절세 방법. 절세 비법. 네. 사실 거주 부동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최대한 우리가 다 공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절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양도를 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을 보통 캐피탈 게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지. 캐피탈 게인 같은 경우는 우리 세법상 보게 된다면은 패시브 인컴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요. 이 패시브 인컴은 인컴이 있을 수 있고, 또 예를 들어 내가 주식 이런 것도 패시브 인컴 카테고리여서 다 묶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동산을 내가 매도를 할 때는 웬만하면 주식을 그 당시에는, 그 연도에는 뭐 주식이 많이 그러니까 캐피탈 게인이 주식이 많이 발생하는 거는 웬만하면 팔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혹시라도 패시브한 로스가 있는 경우에 뭐 주식도 내가 팔기 너무 아깝지만 로스가 있다, 상쇄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상쇄가 된다면 패시브 인컴, 패시브 로스는 같이 상쇄가 되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또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좋다 이런 내용. 이거 그냥 돈 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다 상담 받으실 겁니다. 저 빌 보내드릴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 투자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텐더리온 익스체인지를 이용하실 수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미국에서는 사실 크게 아까 3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텐더리온 익스체인지 하시지만 일단은 저희 구독자분들은 한국에서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1031 익스체인지만 듣고 미국 부동산은 다 요걸 통해서 절세하면 되겠구나라고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개인이 투자하셨을 경우에는 그게 그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법에 따라서 절세 텍스 디퍼해서 1031 익스체인지로 해서 절세를 하셨어요. 하지만 한국 분들이시기 때문에 한국에도 지금 납세자분이시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양도세가 과세가 돼요. 미국에서는 텍스를 디퍼해서 나중에 파이널 프로퍼티를 팔았을 때 텍스를 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한국 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당해 연도 팔았을 연도에 한국에는 어차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좀 케이스마다 진짜 중요한 꿀팁입니다. 네. 갑자기 안 드리고 싶어요. 네. 드리자면 사실상 케이스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일단 미국의 법인을 설립하셔서 미국 법인을 통해서 부동산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이거는 미국 부동산이 주체가 돼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도메스틱 US 코퍼레이션이 소유하게 되는 부동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텐더리온 익스체인지를 이용하셔서 계속 절세하실 수 있고, 우리가 캐피털 게인이 발생하는 것만큼을 지금 당장 안 내고 내가 투자한 금액을 매수한 금액 플러스 절세한 그 세금만큼을 얹어서 그만큼 더 밸류가 높은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투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럴 때는 한국의 텍스는 없죠. 없다. 법인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죠. 법인에서 내가 예를 들어 시민권자, 영주권자여서 워킹에 대한 퍼밋이 있는 분들은 월급으로 가지고 오는 경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지만, 월급이나 배당은 내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당장 안 갖고 와도 된다 그러면 일단 법인에 잉여를 좀 해놓으셨다가 필요할 때 가지고 오시면 되기 때문에 계속 법인으로 재투자 하셔서 텍스 디퍼 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오늘 좋은 꿀팁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법인 설립 등등등 궁금하시면은 언제든지 US 텍스 하나는 대표 회장님께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번 편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미국 부동산 이제 절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도 좋은 정보를 주신 한아름 회계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또 컨텐츠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집스의 에릭 한아름 회계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밝고 자신 있게 별로